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과외쌤 박무지입니다. 부동산 공부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보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장점이 많죠. 법원을 통해 진행이 되니까 안전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그 규제도 피할 수 있고 또 내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는다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첫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경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적어서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면 제 다음 영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경매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경매에 나온 매물들은 기본적으로는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처음 배우시면은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그 등기부 등본을 분석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이 권리분석을 배우고 또 실제로 연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지만 또 함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를 굉장히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거를 또 실제 물건에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경매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만 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보통 그런 물건, 특히나 그런 아파트는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 공부를 할 때 입찰을 했던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이었고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는 아파트라서 저도 입찰을 했었는데요. 입찰자가 22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폐차를 했죠. 이런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은 특히나 아파트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서 일반 매수를 하는 가격에 그 낙찰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럴 거면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집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집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물건이 그냥 못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찰 받고 명도에 성공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큰 수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산 줄 알았는데 저렴하게 산 줄 알았던 집이 이런저런 수리 비용을 더하다 보면은 일반 물건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같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라간 지금은 차라리 중개사분을 통해서 집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그냥 일반 물건을 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경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감정적 소모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명도, 즉 그 원래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거를 경매의 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파산을 해서 경매로 내 집을 잃은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멀쩡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 또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우체통에는 우편물들이 쌓이고 또 집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일반 매수를 하게 되면 전혀 겪어도 되지 않을 그런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이 점유자가 정해진 날짜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난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런 법적인 절차들, 그러니까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또 소모가 됩니다. 많이 보면은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해둬야 되죠.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만큼 좀 어렵고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보통은 부동산 초보자 분들이시죠. 일반 매수를 하게 되면은 중개사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권리관계도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해주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훨씬 그 경매보다 리스크가 없고 안전하죠. 거래에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매물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시간을 넉넉하게 가진 상태에서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을 싸게 사시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싸게요. 수익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데요.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즉 투자금 대비 수익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히나 내 집을 산다는 거는 단순히 투자로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할 곳이고 또 내 미래가 담길 공간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사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싸게 사는 것보다는 특히 내 집 마련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이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적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내 자식만큼은 이런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수성가할 수 있는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많은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